자, 전체 관측. 그럼 내가 좋아하는 타입의 수학 방식 아니지만 또 한번 풀어주겠습니다. 2016년 수능 완성 쪽의 얘기들을 소개해보도록 하죠. 편상 회원들 이 오른쪽 상단에 넘버를 매겨놨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 쪽입니다. 그림은 황도 12궁을 적도 좌표에 나타냈거든 하네요. 황도에 있는 12개의 별자리를 나타냅니다. 여러분들이나 나나 어차피 둘 다 흑백이고 어차피 시험 지자체도 흑백이었습니다. 황도 라인을 이렇게 그려보겠다고요. 어느 쪽으로 했습니까 하면 이렇게 가면서 적경이 증가하는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가게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네. 참 말 그렇게 안 들어. 오자마자 뭘 챙겨야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11월 10일에 봤습니다. 여기가 12시가 되던데 12시가 언제입니까 하면 추운 날 될 거 아닙니까? 그지? 추운 날은 9월 말인데요. 대략 9월 한 21일 요 언저리쯤 됩니다. 21일, 22, 23 요 정도 사이에서 걸립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래놓고는 11월 12일 날 물었습니다. 한 달 지나면 11월하고 21일쯤 지났어요. 그죠? 이러면 한 달 지나니까 2시의 적경이 증가했습니다. 이래놓으면 며칠 증가했습니까? 한 달. 보름은 좀 더 갔죠. 어쨌든 그지? 보름은 조금 더 갔습니다. 15일 여기는 한 달 지났고 15일 플러스 약간 더 들어갔습니다. 15일이면 1시 더 올라가야 될 것이겠습니다. 이해되나요? 따라서 18시와 사이에 15시 라인에 있어야 되겠네요. 김신 이리 와. 필터 하나 가지고 여기 앉아. 원래 맨 앞 줄에 앉아있는 사람이 너였냐? 또 누구 더 있었냐? 없었나? 너야? 알았어. 그래. 그래서 15시 정도의 태양이 지나갈 겁니다. 15시 요 정도쯤에 있을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11월 12일에 태양은 천칭자리에 있습니까? 근데 이게 15시 방향 쪽으로 보니까 천칭자리가 보이죠? 되겠어요? 네. 그래서 기억 얘기가 괜찮네 하겠다고요. 되겠습니까? 네. 두 번째, 겨울철에는 물고기 자리가 자전물에 왜 뜹니까? 했어요. 자, 이런 거 할 때 뭐 해야 된다고? 십자선 그려야 되겠네요. 겨울 무렵이면 당연히 18시 언저리쯤에 태양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18시, 19시, 20시 요 정도쯤이면 겨울이죠. 이해됐습니까? 18시에 있었다면 12월 말이 될 것이겠고요. 1월 말 되면 한 20시 정도 되면 1월 말, 2월 말 하면 22시 정도가 2월 말, 요 정도의 겨울에 태양이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놓고 나서 자정해라고 해놨습니다. 자정해요? 우리나라 이렇게 잡아서 12월 말을 잡고 자정해라고 잡아볼게요. 되겠습니까? 그럼 남쪽 방향에 누가 보입니까? 하면 6시 방향이 남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하면 동쪽 방향은 12시 방향이 되겠고요. 서쪽 방향 하면 0시 방향 쪽이 됩니다. 1월 말 하면 조금 더 돌리면 될 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도 한 소리가 뭡니까 하면 물고기 자리가 자전무릎에 뜹니까 했어요. 물고기 자리 몇 시 방향에 있습니까? 0시 1시 방향에 물고기 자리 있습니다. 자정에 뛰는 겁니까? 지는 겁니까? 서쪽 하늘에 있잖아. 질 거 아니요. 그지? 혹시 서쪽에서 뜨는 별 봤어요? 서쪽 아니면 지는 거죠. 동쪽 아니면 뜨는 거고요. 말씀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겨울철에라고 했으니까 태양을 18시 언제쯤에 박아놓겠습니다. 자정해라고 했으니까 우리나라와 태양과 완전 반대쪽에 자정해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남쪽 방향 일단 먼저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쪽과 서쪽은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동서방향이 안 잡히면 곤란하죠. 우리나라 이렇게 그리시고 남쪽 잡으시고 동쪽, 서쪽 이렇게 글자 적어놔라고요. 그렇게 글자 적어놓고 시작하면 헷갈릴 일이 없잖아요. 물론 서쪽에서 뜬다 하는 면에서 동그라미 쳐버리면 곤란하지만 말입니다. 그치? 이해됐어? 네. 서쪽이면 기본적으로 질 거 아니에요. 물고기 자리가 서쪽으로 진다. 그러면 12시 근처에 있는 게 누군데요? 처녀 자리 찍으면 되잖아요. 예, 그러면 12시 근처에 처녀 자리는 겨울철에 자정에 동쪽으로 뜬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림 그리시라고요. 십자선 하나 꺼놓고 겨울철에 이런 거 적어놓으면 되는 일이에요. 다음 디귿. 지평선 위로 뜰 때 방해가기 했습니다. 자, 이놈하고 지난주 수업 때도 계속 했지만 동쪽 지평선에 A 방해각인데요. 방해각이 정확하게 90을 가지고 뜬다. 이건 뭡니까 하면 천고의 적도예요. 저기가 0인 놈이죠. 플러스 쪽에 있는 놈들은 좀 더 북쪽 방향으로 가서 즉 북동쪽에서 떠오르는 게 플러스 저기를 가진 놈들입니다. 필요하다면 하진날 태양이 떠오르는 거라 해도 괜찮겠죠. 물론 마이너스 저기를 가진 놈들은 남쪽 방향에서 뜨는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뜰 때 방해각이 저기가 큰 놈은 뜰 때 방해각이 작아요. 저기가 작은 놈은 뜰 때 방해각이 크죠. 이해됐습니까? 질 때도 그럴까요? 질 때도 어떻게 지겠어? 방해각 270으로 치는 정소로 지는 놈에 대해서 북서로 지는 놈이 있겠죠. 플러스적인 놈들은 남서로 지네요. 마이너스적인 놈들은. 이해됐습니까? 저기 큰 놈은 방해각이 작은 데서 90보다 작은 데서 떴다가 270보다 더 큰 쪽으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뜰 때하고 질 때의 얘기를 달리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뭐 맨날 그리는 이걸 치면 되는 거잖아. 방해각 90에서 270으로 기억나십니까? 네. 플러스 쪽인 놈들은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마이너스 쪽인 놈들은 이렇게. 이해했어? 네. 그래서 질문이 뭐예요? 지평선 위로 뜰 때 방해각이 제일 큰 거. 방해각이 크다는 것은 저기가 마이너스인 놈이에요. 황도 12궁 중에 마이너스 저기로 제일 한 놈은 18시에 있는 궁수자리죠. 그래서 뜰 때 방해가 제일 큰 놈은 마이너스 저기에 해당하는 궁수자리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쌍두자리는 오히려 6시 방향에 있겠고요. 쌍두자리는 뜰 때 방향이 오히려 더 작은 플러스적인 놈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됐냐? 밑에 달물골 한번 보겠습니다. 달물골 그대로 황도 12궁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밑에 달물골 문제입니다. 추운 날에 났습니다. 추운 날이요. 일단 뭐부터 그리자? 십자선부터 그리자. 추운 날이면 태양이 12시에 태양을 박아놔야 되겠습니다. 추운 날이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관측한 태양계 행성 가의 적도 좌표를 그리는데요. 적경이 21시랍니다. 21시요? 여기가 18시, 21시 라인에 여기에 어떤 행성이 있답니다. 태양을 여기 놔뒀는데요. 내행성일 수 있을까요? 내행성일 수 없죠. 내행성은 태양과 특정 각도, 최대의 각 이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성 정도였다면 최대의 각 48도 되니까 한 3시 작거나 3시 더 많거나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이 정도까지 벗어날 수는 없어요. 이건 당연히 외행성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양계 행성 가의 적도 좌표계 21시였기 때문에 얘는 외행성이 될 수 있겠고요. 황도 12궁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기억 가는 외행성이다. 맞죠? 됐습니까? 네. 이날 궁수자리는 18시 방에 있는 궁수자리는 했습니다. 태양보다 먼저 남중한다. 과거 우리가 적경이 작습니다라는 말이 뭐라 했습니까? 먼저 남중한다 했죠. 누가 먼저 남중한 거야? 적경이 작은 태양이 먼저 남중하고 이후에 궁수자리가 남중한 거죠. 말따라겠습니까?
당연히 태양은 낮 12시에 우리나라에서 남중했습니다. 이해됐나?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태양을 서쪽 하늘에 보게 될 때, 즉 저녁 6시쯤 되면 남중하는 궁수자리를 보게 되겠죠. 이해됐어요? 흰색으로 그린 것은 낮 12시가 되겠네요. 빨간색으로 그린 것은 저녁 6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한 밤 9시 정도 되면 요 행성이 남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겠습니다. 이해됐어요? 디귿 지평선 위로 뜰 때의 방위각은 가가 황소자리보다 더 크다. 자, 황소자리의 적 위를 한번 받아주십시오. 황소자리 저기는 플러스 쪽입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리고 행성가는 마이너스 쪽이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18도를 했습니다. 확인됐나? 됐나? 네. 플러스 쪽에 있는 황소자리는 여기서 뜰 겁니다. 이렇게 뜰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쪽을 가진 행성가는 이렇게 뜹니다. 이해했어요? 뭘 물었지? 방향을 물었습니다. 가가 더 큰 방향을 가지고 떴다. 예, 마이너스 쪽이다 보니까 더 큰 방향을 가지고 떴다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대신 질 때는 어때요? 질 때 방향이 더 작죠? 이해됐어요? 뜰 때인지 질 때인지 구분해야 되겠고, 이게 기억이 안 난다 하면 이거 하나 그리십시오. 까만 거 한 줄 그리고 빨간 거 한 줄 그리고 파란 거 한 줄 그리면 플러스 쪽이 마이너스 쪽이 나오잖아. 쌍둥이 자리가 나오겠고 궁수 자리가 나오겠고. 무슨 뜻인지 알겠어? 이거 한 줄 그려놓고 시작하면 방향이 큰지 작은지 눈에 비잖아요.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플러스 쪽이니까 방향이 더 크지 해버리면 곤란하다고. 알겠어? 질 때는 방향이 크죠. 예. 알겠어? 그래서 이 그림 한 줄 그려놓고 시작하시라고요. 알겠어? 제발 실수하지 않게. 한두 번 실수하면 이거 걷잡을 수 없습니다. 하기 싫으십니다. 절대로 외워서 푸는 거 아니에요. 그려보시라고요. 내가 요구하는 거 그래요. 알겠어? 사 4페이지 넘겨서 3줄짜리를 볼게요. 삼주짜리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난 주에 이런한테 2014, 15를 주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좀 풀어봤습니까? 2016 수능 완성 3주짜리 풀고 있습니다. 9번입니다. 어느 해 춘분날 해놨습니다. 위도 37도 N 북위 37도 지방에서 관측한 별 A의 일주권을 봤는데요. 밤 9시에 보랍니다. 자, 근데요, 이게 폴라리스 북극성에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림이 이해됐습니까? 북쪽하는 쪽을 본 겁니다. 됐니? 네. 그래서 이 별 A의 행동에 대한 내용인데요. 적경은 했습니다. 일단 십자선부터 먼저 그릴게요. 춘분날 해놨잖아. 태양을 0시방에 잡을게요. 됐습니까? 그리고 밤 9시 했잖아요. 밤 9시. 여기 있으면 태양과 완전 반대쪽에 있는 이거는 밤 12시예요. 밤 9시면 요 정도 잡아서 남쪽 잡을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됐니? 이렇게 남쪽 잡으면 이놈은 9시 방향이 남중 쪽입니다. 이래서 뭘 그리자? 십자선을 한번 그리고 지평좌표에 그리면서 폴라리스 박아놨습니다. 예, 정동에서 정소로 향하는 북동남서 정도의 정서로 향하는 천구의 적도도 그려왔습니다. 과거 이름한테 남중 라인은 했습니다. 남중 라인은 북극성에서 출발해서 폴라리스 북극성에서 출발해서 천구의 북극에서 출발해서 천정 지나고요. 천구의 적도 만났고요. 남점 지나서 이후에 천구의 남극까지 가는 요게 남중 라인이라 했습니다. 이 남중 라인이 몇 시 방에 있습니까 하면 9시 방향입니다.
남중 라인이 있다는 것은 북중 라인도 있을 텐데요. 북쪽 방향에 있는 북중 라인은 폴라리스 아래쪽을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북극성이 있었으니까 폴라리스 어디 갔어? 북극성 이 위쪽 라인이 9시 라인이에요. 북극성보다 아래쪽 라인은 몇 시 방향이라고요? 21시 방향이라고요. 별 A는 21시 라인에 있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별 A의 적경이 21시하고가 맞다 되겠다고요. 이해됐어? 네. 별 A는 밤 9시에 어떤 일이 했습니까? 하면 북점에 스치듯이 있었습니다. 이 지방의 위도가 몇 도라고? 37도잖아요. 고도가 37도에 폴라리스 박혀 있습니다. 방향이 저기는 플러스 90도의 폴라리스였습니다. 몇 도 차이 납니까? 하면 37도 차이 납니다. 북극성과 37도니까 저기는 90에서 37이 빠지네요. 90에서 37 뺍니다. 53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플러스 53도의 저기를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약 53도였다가 괜찮죠? 됐습니까? 네. 관측한 동안 고도는 낮아졌다. 폴라리스를 기준으로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반시계 방향 도는 거죠. 이해됐어요? 동남서쪽에서는 시계 방향 일주운동이지만 북쪽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일주운동이에요. 그래서 9시에 여기 있었고 그 다음 2시간 동안 이렇게 갔다라고 해야 되겠죠. 고도는 높아졌습니다. 됐나요? 됐나? 네. 그렇다고 방위각이 30도일까요? 이 각이 30도지 방위각이 30도일 리는 안 되죠. 되겠어요? 네. 요 각이 30도입니다. 2시간 거쳐있으니까 시간당 15도. 요 각이 30도 지나가는 거지 방위각하고 30도 가지는 못했습니다. 이해했어? 네. 지난주에 여러분한테 이런 내용들 꽤 많이 했죠. 이게 기억이 안 난다 하면 지난주 수업 동영상 다시 한 번 더 복귀하십시오. 3주짜리 15문제 보겠습니다. 뭐래? 북반구에 위치한 서로 다른 두 지역 가나에서 2시간 간격으로 별 A의 고도를 측정했지요 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별의 고도를 물었는데요. 24시에 되니까 밤 12시 되니까 53도까지 올라가고 75도까지 올라가네요. 똑같은 별을 봤는데 더 높은 고도에서 보고 있잖아요. 물론 이게 뭐 완벽하게 남중에 따라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고도가 더 높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저위도였겠죠? 네. 나아지 여기 저위도였겠네요. 이해됐습니까? 남중고도 90-위도에 별이 저기인데 어차피 별의 저기 값은 바뀔 거 없잖아요. 하나의 별을 본 거니까요. 이제 결국엔 저위도가 되니까 남중보다 높다. 물론 이게 꽉 남중에 따라 보기는 어렵지만은. 그래서 북방 위치한 서로 다른 지역에서 봤는데요. 지금 고도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잖아. 내려간 적 없죠? 고도가 계속 올라간다는 뜻은 동쪽 하늘에서 뜨는 이런 놈을 묻는 거잖아요. 서쪽 하늘을 관측한 건 아니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면 위도는 가가 나보다 더 높다. 예, 가가 좀 더 고위도다, 나가 저위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한 달 뒤로 물었잖아요. 한 달 뒤. 한 달 뒤면 연주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남, 서쪽에서 어떤 별의 일주권이 이렇게 그려진다 할게요.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75도짜리에서 이렇게 봤는데요. 75도짜리가 22시에 57도지. 22시에 57도, 24시에 75도 돼 있어요. 아직 남중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되겠냐? 일주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간 거잖아. 됐니? 네. 일주 운동을 통해서 동에서 서로 가고 있어요. 뭐가? 별의 일주 운동이요. 근데 한 달 뒤라면 이 별을 뭐 해야 돼?
연주 운동 시켜야 되죠. 별의 연주 운동은 동에서 서입니까? 서에서 동입니까? 태양이 서에서 동이고 지금 내가 어느 손 움직였어? 왼손. 보고 있나? 귀로만 들어서 몰라. 내가 몸으로 풀고 있는 게야. 나는 귀만 들어도 충분하겠지라는 생각이 있으면 역시 나가. 태양이 서에서 동으로 반시계로 돌아. 태양이 서에서 동으로 반시계로 연주운동 시켜요. 반면 별은 동에서 서로 간다고요. 참고로 이 얘기는 태양의 연주운동은 서에서 동. 태양 연주운동이 서에서 동으로 가는 이게 적경이 증가되는 방향이라고요. 알겠어? 지금 2시간 간격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일주 운동으로 30도를 가게 됐는데요. 됐습니까? 한 달 뒤 연주 운동 시켰잖아요. 한 달 뒤 연주 운동 역시 동에서 서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1월 며칠이야? 18일. 1월 18일. 그지? 이게 22시 밤 10시에 이렇게 찍었어. 그럼 오늘 1월 18일 밤 12시면 여기 와 있어요. 근데 한 달 뒤에 있잖아. 2월 18일 날 밤 10시에 찍으면 하루에 1조씩 동에서 서로 모하면서 연주 운동해요. 그래서 여기 와 있어요. 30도 더 가 있겠네요. 이해됐습니까? 30도 더 가서 여기 와 있어요. 즉 2월 18일 밤 10시에는 오늘 밤 12시에 75도 고도에 있는 여기 와 있다고요. 알겠어? 그래서 이거 한 달 후 나에서 밤 10시에 A의 고도는 57도보다 더 높습니다. 75도가 돼 있을 겁니다. 이해됐나? 네. 이게 알고 보면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내신하면서 일주일도 연주일도 공부했던 거예요. 이래? 네. 좀 전에 북극성 있잖아. 춘분날 밤 9시에 별 A가 여기 있었어. 이해돼? 그러면 2시간 봤으니까 밤 여기가 춘분날 밤 11시가 되겠지. 이해됐어요? 춘분날이 3월 21일에 하자. 그러면 4월 21일 날 밤 9시면 여기 와 있다고요. 이해됐어? 그리고 4월 21일 날 밤 11시 하면 이쪽 가 있겠네요.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 동남서쪽 안에서는 시계 방향 일주운동 및 시계 방향으로 별의 연주운동을 시켜야 되고요. 북쪽 안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별의 일주운동 및 별의 연주운동을 돌려야 된다고요. 남하고는 또 반대가 되는데 남하고 메인 델리는 없어요. (10번) 이해됐습니까? 정면. (11번) 보죠. 그림은 서로 다른 세 지역 가나다에서 천추 일주운동을 나타내는데요.
지금 사람에 대해서 폴라리스 어디 처박혀 있습니까? 머리 꼭대기 있잖아. 다 지역은 위도가 얼마다? 90도 M 북극 지역이겠지. 되겠습니까? 네. 나 지역은 대놓고 땅이 처박아놨잖아요. 그럼 여기는 적도가 되겠죠. 예, 지표면에 대해서 이만큼 위도를 가지고 있는 중위도 지점 이 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럼 위도는 가가 더 낫다. 나보다. 나가 더 저위도죠. 되겠습니까? 중극성을 물었습니다. 일단 중극성이 지지 않는 별을 얘기하는 건데요. 폴라리스 박아놨습니다. 얘가 플러스 90도의 저 위입니다. 북극성 근처에서 까짝거리는 놈들은 안 진다 했잖아요. 어디까지가 안 집니까 하면 아까 앞에서 봤던 북점을 스치듯이 지나가는 그 별 A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스치듯이 지나가는 이쪽까지가 중극성의 범위가 되겠네요. 위도가 되니까 90 마이너스 위도의 플러스 조기를 가지는 요까지가 중극성의 범위입니다. 평형이도 대칭적으로 해서 플러스 90 마이너스 위도의 중극성을 가지겠죠. 그래서 이만큼이 중극성이에요. 그러면 지지 않는 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뜨지도 않는 별 있죠. 전몰성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90의 적을 가진 천국의 남동은 본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90의 90 마이너스 위도의 마이너스 값을 가진 여기까지가 전몰성의 범위예요. 그래서 적도 위도가 0도였습니다. 중위도였고 그 다음에 북극 위도가 90도 N했습니다. 중극성, 출몰성, 전몰성 한번 따져보자고요. 적도지방은요. 적도지방 이거 다 뜨고 지는 거잖아요. 출몰성 100%에 중극성 없고 전몰성 없어요. 그럼 북극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극되면 중극성 50%와 전몰성 50% 되겠죠. 그래서 출몰성 없고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나 지역이 적도, 가 지역이 그리고 다가 북극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뭘 물었니? 중극성의 수는 가나 중극성의 수는 어차피 난 중극성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보게 됩니다. 됐습니까? 뭐 물론 적도 지방을 보자마자 중극성 없는데요 해버리면 훨씬 간단한 일이 문제겠군요. 되겠습니까? 네. 이것 동짓날 밤의 길이는 나가 다보다 더 짧아요. 다는 동짓날 되면 태양 뜰까요? 24시간 내내 밤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나는 적도 지방이 되면요 여기는 추와 추동 모두 다 밤낮 기는 12시간으로 똑같아요. 알겠어? 가나나 모두 하루 중 태양의 최고고도는 하진날이 제일 높습니까? 했어요. 적도 지방은 추운 날 머리 꼭대기에 태양이 있습니다. 하진날도 머리 꼭대기에 하진날의 남중 고도가 90도 될까요? 그렇지 않았죠? 하진날 태양은 66.5도밖에 못 올라요. 이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적도 지방에서는 밤이가 90에서 추운 날 90도까지 떴다가 275 내려오죠. 하진날 어떻게 떠? 밤이가 90보다 좀 더 작은 데서 북쪽을 향해서 떴다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게 하진날입니다. 최고점 얼마까지? 66.5까지. 반면 동짓날은 이렇게 된다 했죠. 이거 이해돼? 이해돼? 적도 지방에서
태양이 북쪽 방향에 있다는 거, 하진날 북쪽 방향에 있다는 거 이해 안 되는 사람 빨리 나와. 설명해 줄게. 다 이해됐어요? 이해 안 되면서 앉아 있지 말고 이해 안 되면 빨리 와 나와. 진짜 이해됐어? 11번까지 하는 거 정리하십시오. 자, 12번째 문제 볼게요. 별 ABC를 성도에 그려놨어요 했습니다. 일단 0시 방향이 준비되는데요. 6시가 이렇게 갑니다. 이게 시계야 반시계야? 지면에서 볼 때는 이게 시계인데요. 이게 성도거든요. 지도가 아니에요. 지도는 딱 이렇게 놓고 보는 거고 성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면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네. 이해했어요? 그렇게 들어보면 0시에서 6시로 반시 방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 선생님 저 경우는 반시계 방향이 중요한다면 왜 시계입니까? 라고 한다면 이걸 지면 놓고 볼 게 아니라 하늘 띄워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볼 때 하늘 띄워놓고 이렇게 배웠고 0시에서 6시 방향으로 가는구나.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머리 위에다 던져놓고. 아니야. 이렇게. 그래. 90도 돌려. 아니 반대방향. 그래서 관측 위도가 어딥니까 하는데요. 55도 M 북의 55도 지역에서 관측합니다. 10월 때 남중고도는 A가 태양보다 높습니까 했어요. A라는 놈이 저기 0에 있죠. 네. A라는 놈은 저기가 0도에 박혀 있습니다. 태양은 9월 말에 9월 한 21일, 22일 요 정도에 추운 날에 걸리고 10월이면 이제 마이너스 저기가 됐습니다. 미묘하지만 A의 남중고도가 더 높네요. 이해됐어요? 태양은 마이너스 저기를 가지게 되니까요. 10월 달이면. 됐어? 네. 하진날 자정에 B는 북쪽 하늘에서 다시 남쪽 하늘에 위치합니까 하는데 B란 놈을 보면요. 저기가 플러스 60도예요. 저기가 플러스 60도예요. 태양과 30도밖에 차이 안 나. 지평 좌표계를 그리고 폴라리스를 박아 넣는데 폴라리스가 55도예요. 고도가. B란 놈은 저기가 60도라는 것은 태양과 30도 차이로 왔다 갔다 하는 놈이에요. 30도 더 가봐요. 그래봐야 여전히 북쪽 하늘이에요. B는 중국성으로서 북쪽 하늘에서 깔짝거리는 것이지 남쪽에 보이지는 않아요. 이해되시겠어요? 뭐
남중 라인이 있든 북중 라인이 있든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얘는 남쪽으로 가서 볼 수 있는 별이 아니에요. 북쪽으로 가서 깜짝거리는 별이라고요. 이해됐어요? 네. 남중 라인에 있는 게 뭐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됐어? 네. 그러면 그래도 한번 맞춰봅시다. 하진날 자정에 해놨습니다. 하진날이니까 6시 방향에 자정에 해놨으니까 18시에 남중 라인에 있었겠네요. 이해됐습니까? 됐니? 네. 그래서 남중 라인으로서 이렇게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B는 여기에 보입니다. 55에서 35 하니까 85도. 북쪽 하늘에서 85도 고도를 찍었을 때 보이는 놈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해됐어? 됐니? C는 지평선 안으로 앉습니까 했어요. C가 저기가 30도 있거든. C는 저기 델타가 30도예요. 플러스 30도예요. 땅 밑으로 질 수 있죠. 이해됐습니까? 네. 요게 55도짜리잖아. 저기가 30도라는 것은 태양과 60도 차이 납니다. 태양과 60도니까 땅 밑으로 5도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해했어요? 땅 밑으로 5도 더 내려가는. 그래서 폴라리스를 봤을 때 요렇게 지나가는 땅 밑에 있는 시간이 있어요. 죽서야 될 수 없어요. 이해됐어요? 근데 반짝 끼고 있으니까 자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 안 자겠다고 일어서서 뺨을 꼬집고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팔짱 끼고 나 잘래야 하고 있는데 몸이 진짜 이래놓고 나중에 여름 때 중학교 2학년하고 이거 같이 들을 거야? (13번) 문제 볼게요. 어느 날, 다시 어느 해 춘문날에 났습니다. 춘문날 자정에 북반구에서 관측한 북극성 및 이것을 지평좌표계에 나타냈대요. 지평좌표계로서 방위가 0도, 90도, 180도, 270도 찍고 있네요. 방위가 0도에 30도의 고도의 폴라리스가 박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지방의 미도는 30도미터라는 뜻을 얘기하는 거죠. 북극성의 고도가 30도에 적혀 있잖아요. 이해됐어? 적경은 A는 180방향에 있습니다. A는 남중에 있습니다. B는 270 이미 쳤죠? 됐어요? 적경 자원놈이 먼저 남중에 있고 먼저 칠 겁니다. 그래서 A가 남중에 있을 때 B는 이미 옛날에 남중한 거죠. 그래서 B의 적경이 더 큰 놈이고 B의 적경이 더 작죠. 이해됐습니까? B의 적경이 더 작은 놈입니다. 적경은 A가 더 작다? 아니죠. A가 나중에 남중한 거예요. B보다 나중에 남중했어요. 됐어요? 네. A의 적이 넣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방향 180 찍어놨잖아요. A가 딱 남중했어요. 남중 고도 H는 90 위도 플러스 저기가 되거든요. 이게 지금 45도에 바뀐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지? 네. A의 남중 고도가 45도래요. 90 위도는 폴라리스 고도를 통해서 30도인 걸 알았어요. 산수 계산하기 위해서 저기 델타 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5 하면 되죠? 네. 그래서 별 A의 저기는 마이너스 15도가 맞죠? 되겠나요? 다음 B는 6시간 전에 남중하였다. B가 방향 270도에 집어넣었잖아요. 무슨 뜻이야? 서점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천국이 적도에 있는 놈이에요. 저기가 0도인 놈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되겠나? 네. 따라서 6시간 전에 딱 남중하고 지금 서쪽 지평선에 딱 걸려있는 서점으로 지나는 놈이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B는 약 6시간 전에 남중하였다가 맞지? 이해됐나? 네. 그러면 A는 딱 6시간 후에
진다 OX. 마이너스 15도의 저기를 가지고 A는 마이너스 15도 저기잖아요. 이해됐어요? B는 저기가 얼마였기 때문에 0이었기 때문에 6시간 후에 졌죠. 근데 마이너스 저기니까 얘는 6시간 안 돼서 지어야 됩니다. 플러스 저기 있다면 6시간 더 뒤에 질 겁니다. 6시간 더 지나도 지면 위에 떠 있습니다. 맞죠?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방위가 180도에 천구의 적도 저기 델타가 0이었다면 남중한 뒤에 6시간 후에 방위가 207도로 지는 그림입니다. 플러스 저기에 있는 놈들은 6시간 있어도 아직 안 졌습니다. 마이너스 쪽에 있는 놈들은 6시간 되기도 전에 져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색깔 내가 자꾸 이용하는 거 이해하겠어? 네. 딱 남중한 뒤에 저기 델타가 0도의 천구의 적도인 놈은 6시간 후에 서점을 지나게 됐고 플러스 쪽에 있는 예를 들어서 하지나 태양은 전용 6시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지면 위에 떠 있고 마이너스 쪽에 있는 놈들은 6시간 되기 전에 먼저 지면 아래로 졌어요. 그래서 신아 왼팔을 턱에 괴고 있으면 뇌가 와 자겠습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이 상황에서 내가 이제 니들 보고 문제 풀어라 하면 이제 대놓고 자겠다는 거잖아. 열네 번째 문제 볼게요. 그림 가나는 어느 해 추운 날 초저녁과 다음 날 새벽에 우리나라에서 관측한 별 A, B의 모습을 순서없이 나타냈고요. 별 A의 적경이 0시랍니다. 추운 날이었습니다. 12시 방향에 태양을 박아놨습니다. 초저녁 아니면 새벽에 찍었다고 했는데요. 초저녁이라고 합니다. 태양이 어쪽에 있어야 됩니까? 하면 서쪽 지평선이 보여야 되겠죠. 서쪽 지평선에 태양이 있을 게 이게 저녁 6시쯤이 되겠습니다. 그때 동쪽 지평선에 별 A 적경이 0시라고 하는 별 A가 동쪽에 보여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A는 동쪽에 보여야 됩니다. 나 그림이 그럴 것 같습니다. 이해했어? 나 그림의 천구의 적도가 오른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리고 A가 이렇게 있는 요거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나아가 추운 날 저녁에 해질녘에 찍은 사진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다음 날 해놨네요. 뭐 다음 날 해봤자 태양이 그렇게 크게 안 비어있고 다음 날 새벽에 라고 했잖아. 됐어요? 다음 날 새벽에 하면 동쪽 하늘이 이제 태양이 뜰 겁니다. 별 A는 이제 서쪽으로 지는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별 A가 서쪽으로 지는 그림은 갑니다. 이해했어? 별 A가 서쪽으로 지는 그림은 가합니다. 천구의 적도하면서 별 A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가는 나보다 나중에 본 거다. 예, 나가 먼저 찍었고 추운 날 초저녁에 찍었고 가는 그 다음 날 새벽에 찍은 겁니다. 됐냐? 네. 두 번째
추분 날 남중고도는 A가 B보다 더 높다. 이건 추분 날이고 답하려고 할 거 전혀 없잖아요. 항상이죠. 이건 대놓고 A가 이렇게 있고 B가 여기 있잖아요. B는 마이너스 쪽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B는 마이너스 쪽이죠. 됐습니까? 네. A가 저기 0도고 B는 마이너스 쪽이에요. 이거는 추나 추동 어느 날이든 상관없이. 왜? 별은 기본적으로 적경이 저기가 바뀔 거 없잖아요. 그래서 뭐 추분 날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남중고도는 A가 더 높습니다. B가 더 낮습니다. 항상입니다. 되겠나요? 네. 그렇다면 추분 날 초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방위각의 변화를 한번 했습니다. 아까 봤죠? A란 놈은 저기가 0도니까 방위각 90에서 270을 주는 이게 A의 방위각의 변화량입니다. 되겠나? 근데 B는 마이너스 쪽이란 말입니다. 마이너스 쪽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방위 변화량이 좀 작죠. 이해됐어요? 네. 만약 여기에 C 변하면서 플러스 쪽이 있는 놈을 하나 더 했다면 당연히 그 놈은 방위각의 변화량이 더 크죠. 이걸 수백 번도 더 그랬을 거야. 여러분들이 수백 번도 더 그려보면서 연구를 체득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 네. 네. 한 번 그렸다고 해서 다 여러분 되는 거 아니잖아. 문제 풀 때마다 한 번씩 그리면서 이제는 안 그려도 될 지경에 나중에 십자선 안 그려도 될 지경에